사회복지사 위기대응 매뉴얼. 사회복지 위기대응 매뉴얼은 왜 필요할까요? 다른 직군에 비해 높은 위험 수준, 종사자에 대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등과 같은 포괄적 폭력과 상실, 감염병, 대리외상 등 직간접적인 노출, 직업적 소명, 이용인 요구 부응, 이용인과의 대리 불여 등 다양한 이유로 피해 은폐, 이용인으로부터 포괄적 폭력 및 상실에 따른 종사자와 기관의 예방 및 대응, 사후 관리를 위해 매뉴얼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먼저 매뉴얼 속 개념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위기. 위기는 이용인의 신체적, 언어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과 이용인의 질병 및 상실 등의 위험으로 인해 종사자들이 겪게 되는 직간접적 어려움과 대리외상을 경험하는 상황을 의미합니다. 폭력. 폭력은 사회복지 종사자가 현장에서 업무 수행 과정 중 이용인으로부터 경험하는 폭력 행위로 신체적, 언어적, 정서적, 성적, 경제적 폭력 등이 있습니다. 상실. 상실은 사회복지사가 이용인의 예측 가능한 또는 예측 가능하지 못한 죽음으로 인해 이용인과의 단절로 종사자가 직간접적으로 경험하는 위기를 의미하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경우 2차 피해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황은 신체적 폭력입니다. 신체적 폭력이란 신체적 상해를 시도하거나 신체적 피해를 입히려는 공격을 가하는 것으로 던지기, 멱살 잡기, 밀기, 깨물기와 같은 실제 폭력과 공격하려고 시도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체적 폭력 상황의 대응 방안입니다. 폭력 위험성이 있는 이용인과 1:1로 상담을 진행할 경우는 지양하되, 불가피할 경우에는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용인에게 녹화 및 녹음 사실을 알립니다. 이용인이 감정 조절이 안 되고 공격을 시도하거나 공격할 시에는 즉시 서비스를 종료한 후 벗어나서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두 번째 상황은 언어적, 정서적 폭력입니다. 언어적, 정서적 폭력은 사회복지 종사자의 존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언어적, 정서적으로 괴롭히는 것으로 욕설, 비하 발언, 모욕, 협박과 같은 행위가 있습니다. 언어적, 정서적 상황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용인이 흥분한 자신의 입장을 이야기할 때 경청하고 공감하되 폭력적 언어와 행동은 용인될 수 없음을 분명히 전달합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고지 후 녹취하며 법적 자료가 될 수 있음을 전달합니다. 지속적인 폭언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언어적, 정서적 폭력이 계속되는 경우 상담 진행에 어려움을 알리고 즉시 종료해야 합니다. 세 번째 상황은 성적 폭력입니다. 성적 폭력은 신체 접촉, 강제 추행, 스토킹, 성적 수치심 등 이용인이 사회복지 종사자를 성적으로 괴롭히는 것을 말합니다. 성적 폭력 상황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용인의 말이나 행동이 성희롱에 해당됨을 분명히 알리고 단호하게 불쾌함을 표현합니다. 만약 현장에서 거부 의사를 표현하기 어렵다면 이메일이나 문자, 메시지, 녹화, 녹음 등 기록 증거 자료를 남깁니다. 심한 성희롱, 성추행, 성폭행인 경우 바로 경찰에 신고합니다. 성적 폭력은 피해자의 부주의 때문에 일어나거나 피해자의 잘못이 아님을 명확히 상기하고 죄책감을 가지지 않아야 합니다. 네 번째 상황은 경제적 폭력입니다. 경제적 폭력은 기물 파손, 절도, 물품 갈취 등 시설의 물건 또는 자산을 파손하거나 강제로 빼앗고 훔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경제적 폭력 상황의 대응 방안입니다. 신속하게 대응하되 혼자 대응하지 않고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안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용인을 진정시킵니다.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녹화 상태를 알리고 상황이 진정되지 않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피해를 최소화합니다. 다섯 번째 사례는 질병 감염으로 인한 위험 상황입니다. 질병 감염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란 이용자의 질병에 걸릴 것이 우려되는 상황과 이용자의 질병에 실제로 걸리는 상황을 의미하며 유형으로는 공기 감염, 비말 감염, 접촉 감염이 있습니다. 질병 감염으로 인한 위험 상황의 대응 방안입니다. 비누,
알코올 손소독제를 비치하거나 소지하여 활용합니다. 감염 위험 환경에서는 보호장구를 착용하고 감염 가능성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 접종을 실시합니다. 임신 전 가임기 여성 및 임신한 종사자는 선천적 기형을 유발하는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차단합니다. 종사자의 감염 확진 혹은 의심이 될 경우 보호장구 착용 및 분리조치 이후 방역기관 협조를 받아 기관 방역 소독을 실시합니다. 여섯 번째 상황은 상실로 인한 위험입니다. 상실로 인한 위험이란 사회복지 종사자가 이용인의 예측 가능한 또는 예측 가능하지 못한 죽음으로 인해 이용인과 단절되어 겪게 되는 직간접적인 위기를 의미합니다. 상실로 인한 위험 상황의 대응 방안입니다. 이용인의 임종 목격 시 시신을 옮기거나 섣불리 손을 대는 등 현장을 훼손하지 않도록 합니다. 현장에서 나와 바로 112, 119에 신고하고 기관에 보고합니다. 보고받은 기관에서는 추가 인력을 파견하거나 지원하여 상황에 필요한 대응을 하고 관련 기관 및 협력기관과 협조하여 이용인 가족에게 알려 절차를 논의합니다. 무연고일 경우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고 추후 기관장이 장례 절차, 사망 선고, 유품 처분 등을 진행합니다. 경찰 및 유관기관과 협조가 필요한 경우 시신 발견 시간, 과정 등을 진술하고 협조한 후 과정 기록을 남겨 기관에 보관합니다. 사후 상실감 대처를 위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누구나 비슷한 상황에서 느낄 수 있는 당연한 감정임을 인식합니다. 편안하게 느끼는 주변 사람에게 슬픔 등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고 위로받도록 합니다. 인간의 유한함에 대해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애도의 과정을 거칩니다. 해결이 어렵다면 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일곱 번째 상황은 대리외상으로 인한 위험 상황입니다. 대리외상으로 인한 위험 상황이란 이용인의 자살, 우울, 정신장애, 학대, 폭력, 중독 등의 다양한 부정적인 경험들을 경청하면서 종사자가 위험 상황에 노출되어 위기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대리외상으로 인한 위험의 대응 방안입니다. 대리외상 징후가 느껴지면 즉시 기관에 보고하고 도움을 요청합니다. 지지체계를 적극 활용하여 충분한 감정을 나누고 해소하도록 합니다. 기관에서는 종사자의 관련 업무를 조정합니다. 일, 놀이, 휴식의 균형 등 개인의 대처 기제를 활용합니다. 외부의 대리외상 전문가에게 연계 및 의뢰합니다. 사례와 같은 위기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종사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인지, 자신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지합니다. 대비, 일지 기록 녹음 등을 통해 예고치 않은 폭력에 대비합니다. 인식 전환, 종사자 스스로 안전이 중요하고 보호받아야 함을 인식합니다. 역할 분담, 폭력 우려 및 행한 이용인에 대한 개입 계획을 적극 참여하며 역할, 임무를 숙지합니다. 적절한 대처, 폭력 발생 시 신속하게 벗어나며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위기를 예방하기 위해서 기관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육, 관리자, 중간 관리자, 종사자 모두 폭력 예방 등 위기관리 방안에 대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합니다. 안전한 근무 환경 조성, 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물리적 예방의 대책을 마련하여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고려합니다. 종사자의 위기 개입 및 사후 관리입니다. 발생한 폭력은 담당자에게 즉시 알리고 정보를 공유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폭력 사건 보고서를 작성하여 사후 대응에 활용합니다. 폭력 사건이 업무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수시로 점검하고 대응 방안을 상사와 수시로 점검하도록 합니다. 개인이 문제 상황을 수습하기보다는 조직 차원에서 대응해야 하며 사회복지 종사자는 자신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추가적인 안전대책을 시설에 적극 건의해야 합니다. 기관에서의 위기 개입과 사후 관리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집니다. 1단계, 위기 인식, 폭력, 폭언 등 문제 상황 발생 시 피해 종사자의 신체적 안전 및 심리적 안전을 위해 이용인으로부터 분리하고 종사자의 동의하에 사회복지시설 내 관계자 모두에게 문제 상황을 공유합니다.
2단계 위기 개입. 위기 대응팀 또는 해당 위원회에서 사건 처리 방법을 공식적으로 논의하고 해결책을 모색하여 조직적으로 대응합니다. 3단계 종사자 지지. 위기를 겪은 종사자의 안전과 자기 표현을 지원하고 기관 내에서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비판이나 비난, 부적절한 농담 등이 자행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4단계 보고서 작성. 사건에 대한 상세 기록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하여 피해 입은 종사자의 이해를 돕는 데 사용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5단계 낙인 최소화. 낙인 없이 필요한 서비스를 이용하거나 상담 요청 및 휴가 등이 언제나 수리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 내 문화를 정착시킵니다. 6단계 리뷰. 외상 후 스트레스로 인한 후유 증상 여부를 면밀히 관찰하고 해결을 지원하며 소속기관 종사자들의 안전 관련 욕구를 파악하고 지원합니다. 사회복지 종사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는 종사자가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자 기관이 제공해야 하는 의무입니다.